내가 사고 싶은 집은 항상 생각했던 가격보다 비싸죠. 내가 살 수 있는 집들은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집 고르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자산인데 말이죠. 주변에 집을 어떻게 샀냐고 물어보면 전세로 있다가 살만해서 같은 단지를 샀어요. 회사로 가는 지하철 노선 따라서 찾아보다가 골랐어요. 부동산 소장님이 추천해주신 걸로 샀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 영상 시청하시면 안전마진을 가진 저평가 아파트를 찾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찾는 방법을 쉽게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에 링크가 있으니 들어가서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지역 최고가 아파트부터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일자리, 교통, 학군, 상권, 자연환경 그 모든 것을 보고 시장이 결정한 가격이 매매가이기 때문이에요. 최고가는 아니더라도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사시면 됩니다. 그만큼 좋은 아파트라는 거니까요. 하지만 누구나 최고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가 가진 자산으로 하락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내 자산이 증식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저평가 아파트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래가치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저렴하게 평가된 아파트. 두 번째는 주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아파트입니다. 미래가치 대비해서 현재 저렴하게 평가되고 있는 아파트를 찾는 방법은 그 아파트 주변 지역에 변화가 생기거나 그 아파트 자체가 변해야 돼요. 변화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주변이 변화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노후화된 빌라가 새 아파트로 변하거나 교통이 새로 생겨서 일자리로 빠르게 가는 거죠. 두 번째로 아파트 자체가 변하는 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재개발이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대역 아래에 2021년도에 입주한 마프자, 마포 프리스티지 자이입니다. 2012년도를 보시면 그냥 빌라촌이에요. 근데 2021년도에는 주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길도 정리가 됐고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 인프라가 새로 생겼어요. 재개발은 진짜 천지개벽이라고 말할 정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변 지역이 변화된다면 당연히 살기 좋아지겠죠. 그럼 재개발, 교통의제 이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확인하고요. 교통의제는 미래철도 DB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하는 지역을 클릭한 다음에 찾아보려고 하는 지역을 확대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개별 단지 보이는 거 없애시고요. 중계도 클릭해서 없앱니다. 그 다음 지도를 확대하시면 이렇게 파랗게 된 부분들이 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단지들이에요. 서울에도 엄청나게 많죠. 노량진 뉴타운도 보이고요. 쭉 오른쪽으로 가 보시면 한남 뉴타운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성수 전략 정비구역도 잘 나타나 있네요. 그 다음 재건축은 이렇게 압구정 현대 잘 보이죠. 그 다음 용산 이천동에 리모델링 진행 중인 코오롱, 건영 한가람이 있습니다. 우측에 제재를 클릭하시면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중기, 후기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우측에 각 단계에 해당하는 단지들만 볼 수 있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인가 이후 단지들만 보고 싶다면 후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안전마진은 적지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실패하기 어려운 단지들만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저렴해진 아파트를 찾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아파트의 시세와 비교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A 아파트가 현재 6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비교할 B 아파트는 10억이에요. 근데 과거를 보니 A 아파트는 5억이었는데 그 시점에 B 아파트는 7억이었어요. 과거에는 B 아파트 대비 A 아파트가 대략 71% 수준인 거죠. 현재는 60% 수준이고요. B 아파트가 3억이 오르는 동안 A 아파트는 1억밖에 안 오른 겁니다. 그럼 현재 A 아파트는 B 아파트 10억에 71% 수준인 7억 1천만 원 정도까지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주변 상황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현재 1억 1천만 원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서울 경기권 아파트 흐름은 비슷하게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이때 비교할 아파트는 거래량이 높은 단지일수록 좋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면 그 단지의 시세 흐름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아실에서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 도화동의 현대 홈타운과 송파구 장지동의 송파 파인타운 3단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파란색 선인 송파 파인타운 3단지가
매가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가 또한 송파 파인타운 3단지가 더 높고요. 하지만 최근 마포구의 매수 심리가 좋아지면서 현대 홈타운 매가가 송파 파인타운 3단지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앞으로 송파 파인타운 3단지의 행방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 흐름과 최고가를 고려하면 송파 파인타운 3단지는 하락할 가능성보다 상승할 여지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아실에서 단지 비교를 통해 시세 흐름을 보면서 저평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관심 있는 단지가 있다면 단지 주변으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게 있는지, 교통의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아파트와 비교할 아파트의 시세를 보시면서 과거에 얼마나 차이가 났었고 현재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단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평가 아파트를 찾는 것은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지만 저평가 지역을 찾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아파트보다 우선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이 상승작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의 아파트는 비슷하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에 링크가 있으니 들어가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은 2019년도 초였습니다.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이미 2013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6년째 오르고 있었죠. 서울 수도권 시장은 놓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소도시에 투자금 700만 원으로 처음 부동산 매수를 했어요. 그 이후 투자금을 늘려가면서 수도권, 광역시, 지방 소도시 아파트를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10채 이상 매수 매도를 경험하면서 지방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짧다 보니 매도를 제때 하지 못하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방 아파트는 투자금 적게 들어가니까 수익률은 훨씬 좋았어요. 하지만 채수가 많아지고 지방으로 아파트를 관리하러 다니다 보니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그리고 취득세 중과로 아파트 개수를 늘리기 어려운 현재 시점에서는 서울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모은 내 돈이잖아요. 월급 받아서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여행 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모은 돈이잖아요. 그 종잣돈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강뷰 아파트였습니다.